안녕하세요. 헬레의 조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로보택시 홈런 칠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세미트럭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분석해 봅니다. 자, 그리고 CPI가 오늘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죠. 연준의 발목을 잡나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자,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소식도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상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만 돋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를 제외하고서는요. 대부분의 주식들이 오늘 조금씩 다 빠지는 그런 흐름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뭐 특별한 한두 개의 주식을 제외하고서는요. 시장의 지금 흐름 자체가 크게 오르지도 또 크게 빠지지도 않는 그런 교체 상태입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이런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마소부터 볼까요? 0.39% 살짝 빠졌죠? 뭐 의미 없습니다. F 0.2% 뭐 그냥 을에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보십시오. 오늘 엔비디아만 나홀로 1.63 올랐습니다. 자, 지금 흐름 좋죠? 요즘 추세 자체가요.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계속 많이 분석해 드렸습니다. 워낙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꾸만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고점이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AI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을 제가 계속해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행보다 훨씬 나은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엔비디아가 지난번처럼 4배씩, 5배씩, 10배씩 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사이즈나 어떤 그 수급 상황을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은행보다 훨씬 나은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성장주니까 계속해서 제가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구글 보세요. 0.07 어저께 좀 빠졌죠? 지금 반독점법 이슈 때문에 가장 먼저 현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챗GPT랑 아마존이랑 이런 쪽이 설치 쪽에 지금 덤벼들어서 구글의 설치 기능이 지금 이 데미지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걸 독점이다 그러고 지금 쪼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글이 조금 힘들었죠. 자, 아무튼 그 독점에 있어서는요, 이 빅테크들이 다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볼게요. 자, 메타 1.13 빠졌죠. 자,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은 내렸다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0.80% 아마존도 계속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오른 모습입니다. 자, 테슬라는 오늘 오락가락 많이 했었어요. 장 중간에 갑자기 떨어지는 면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다 회복되고 그러면서 중간에 플러스로 갔다가 마지막에 살짝 내리면 0.95% 살짝 빠졌습니다. 자, 이게 그동안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그런 소위 이 투자자들이 행사 전에 미리 좀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죠. 보통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행사 당일날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이 행사 전에 미리 또 치고 나가는 요즘 새로운 신종 전략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죠. 요즘은 모든 것들이 한 템포, 두 템포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단타 치는 사람들이야. 한 템포 미리 빠지고 치고 빠져야 된다.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좋은 기업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결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빠졌지만 어제는 또 올랐죠. 그러니까 피바다 또 이제 푸른 초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전형적인 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더 좋아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요. 그때는 자금 이동이 빠르게 이동될 겁니다. 그럼 주식 시장은 더 타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연준은 금리 계속 인하하는 추세고요. 그게 좋은 거고. 다만 오늘 사실 오늘 CPI가 오늘 조금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죠. 0.1% 정도. 그러나 그렇게 무리수를 둘 만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주식시장에 약간 영향을 줬죠. 큰 데미지는 아니죠. 자, 오늘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Consumer Price Index, CPI인데 0.2% 전달 대비 올랐고요. 그리고 Annual, 전년도 대비는 2.4%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요,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는 0.1포인트씩 더 높이 나온 겁니다. 예상치보다. 그러나 지난달보다는 어찌됐건 2.5였으니까 적게 나온 거죠. 연간 대비. 그래서 추세는 내려갔다. 그러나 예상치보다는 조금 한 포인트 높게 나왔다.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면요, 코어입니다. 자, 근원 CPI는요, 0.3%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왔고, 전달 대비 연간 annual rate는 3.3%가 나왔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oth core readings are 0.1%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0.1%가 살짝 높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흐름 자체가 중요한 건데요. 어찌됐건 지난 번이 이 코어도 3.2가 났으니까 이거보다 0.1이 또 높게 나왔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조금 고개를 들려가지만, 자, 너무 근데 또 이런 걸 가지고요, 이런 매달 달달이 나오는 것에 어떤 미세한 어떤 변화를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감안하다 보면요, 이게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큰 그림으로 넉넉하게 좀 뒤로 물러서서요,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좀 보면서 그래야지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매크로를 항상 이렇게 다뤄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실업률 있죠. 실업률이 지난번에 괜찮게 나왔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아니라 실업 청구 건수예요. Unemployment Benefit인데, 자, 미국에는 실업자가 되면요, 정부에다 청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하거든요. 나 실업자 됐으니까 돈 보조해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왔던 데이터보다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23만 개 정도였었는데, 자, 25만 8천 개가 나왔죠.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요, 2023년도 8월, 작년 8월 달 이후로 가장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업자 청구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연준이 볼 때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겠죠. 자, 일단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나왔다. 0.1. 근데 또 실업 청구는 좀 더 많아졌다.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어찌됐건 좀 식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물가는 소위 말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굉장히 믹스하죠. 그래서 연준이 과연 이걸 보고 또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데, 그러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일단 추세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조금씩 오르나 그런 거지만 헤드라인 CPI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2.5에서 2.4까지, 그리고 이번에 전체 콜만 3.2에서 3.3이 됐는데, 요거는 뭐 또 금방 또 이렇게 또 다시 거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실업 청구가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본다면 연준이 금리를 오히려 더 내릴 수도 있겠죠. 0.5로. 그러니까 이번 데이터가 어떻게 연준이 소화할지는 이후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목별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됐는가, 물가가 특히 이제 어느 부분들이 많이 올랐는가, 다시 항목별로 좀 보면요. 자, 위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가장 많이 올란 게 바로 auto insurance입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료가요, 거의 미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 자동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이 보험료 상승분들을 충분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6.3%, 이게 작년 9월달 대비 무려 16.3%가 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 15%, 그죠? 거의 20% 육박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오른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보통 한 1년에 그냥 우리가 roughly 1,000불을 낸다고 했을 때에 10% 오르면 1,100불이 되는 거잖아요. 20%면 1,200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00불 정도 내고 있다, 차량이 많고 해서 뭐 2,000불이면은 거기에 20%면은 400불이 더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확실히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갔다는 느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먼들리 대비 1.2%, 지난달 대비 또 오르고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초록색으로 이 어로 인슈런스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집이에요. 결국은 쉘터인데 렌트 가격 4.8% 올랐고요. 파란색이 할라됐죠. 그리고 하우징입니다. 4.1%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관련된 거 렌트 가격 4.8, 하우징 가격, 집 가격 4.1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고무적이에요. 그게 다행인 건데, 어찌됐건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려는 거 밑에 세 번째, 밑에 네 번째가 어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 평균 어닝이 4.0%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인상이 4.0%니까 자, 이거보다 지금 하우징 4.1, 그러니까 별 차이 없죠. 집값 상승하는 분과 내 임금 상승하는 게 4.0이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임금 상승보다 그 아래쪽이 대부분 다, 옛날에는 레스토랑 밀이 그 위에 있었잖아요. 되게 비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레스토랑 쪽도 전부 다 이제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마 집도 다음번에 나올 때는 이제 어닝보다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자동차 보험하고 집 가격인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집 가격하고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처음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데이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항목별로 본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내려간다는 거겠죠. 그게 내려가게 되면 확실하게 CPI든 모든 것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가 0.5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려가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고민이 계속 깊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바로 하우징 인플레이션. 지금 좀 전에 살폈듯이 항목별로 자, 이 집 가격, 렌트 가격이 임금 상승보다 더 높이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보험 인상은요 놔둬놓고요, 별개로 하고, 자, 일단 극복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집 가격, 렌트하고 집 가격인데요. 확실히 이제 그 집 9월달 데이터를 보면요, 집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번에 그 렌트가 0.3% 오르는 게 나타났거든요. 자, 0.3%인데 이건요, 지난 8월달 대비 0.4% 인상보다 살짝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요, 결국 이게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점점 더 상승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렌트라는 것도 어느 한계점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그 시기에 그 임금과 그 동네의 어떤 포화 상태, 그리고 어떤 각자의 그 월급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어떤 그 경제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에 어느 어떤 그 포화 지점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자, 그 지점까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이제 거래가 점점 안 되다 보니까 거래되는 것도 거의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들 많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싸게 나올 수는 없죠. 거래가 적어지면요, 결국은 한두 개씩 좀 높은 게 나오겠지만 결국은 상승 속도는 계속 더뎌지고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금 상승 속도보다 내려가게 되면요, 그리고 CPI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흐름을 나타내겠죠. 더 이제 좋아질 겁니다. 2%대로. 이게 특히 지금 이 집 가격 자체가요, 아까 우리가 보지만 4.1%였잖아요. 아마 이게 그 다음 달이나 혹은 두 달 뒤쯤에는요, 아마 이제 임금 상승 속도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잡힐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관건 중에 하나가 집 가격인데,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신호가 나온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거꾸로 올랐다가 쭉 내려가는 게 보이죠. 결국 이제 저 흐름들이 계속 내려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제 오늘이 로보택시 D-Day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날이 오늘 시작됩니다. 자, 그것도요, 우리 여기 LA,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열리게 돼서 시간도 맞고 오늘 저녁 7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다저스 야구도 없어가지고요, 아주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는요. 자, 아무튼 그걸 보고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나눌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보택시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유출된 자료들, 뭐 정보들이 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2022년도. 왜 지금 유출본들이 도냐면요. 2022년도 12월 달.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 전이었죠. 22년도 12월이면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할 때니까. 이때 뭐 거의 테슬라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잖아요. 엔비디아처럼. 그러니까 이때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은요. 하나하나 모든 걸 꼼꼼히 살펴보죠. 그래서 그때 그 테슬라의 칩 디자이너죠. 수석 디자이너가 지금까지 테슬라 자동차를 디자인의 총 디렉터입니다. 자, 이 사람이 CNBC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자, 그때 인터뷰를 보게 되면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디자인이 하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어떤 거냐면은 아래쪽 사진 보세요. 이게 이제 바로 가장 초기 로보택시의 모습입니다. early 로보택시거든요. 그 위에 빨간색으로 하랬지만 his favorite design is something that hasn't yet seen the light of day.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건데, 자, 이게 지금 초창기 이 뭐 모형이거든요. 딱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오른쪽에 다 예상도가 이와 비슷하게 다 발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My favorite one is the one that's coming. 드디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디자인의 모습이 드디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말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I can't talk about it. 내가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자, 근데 드디어 그것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이건 계속 최근에 보고 있었죠. 자, 위에 보면은 날개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자리가 두 개죠. 자, 그리고 이제 날개가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중간 그림.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저렇게 X처럼 날개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요. 확실히 로보택시가 사이즈가 작게 그리고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미 생각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요. 전체 사이즈 자체는 도요타의 프리우스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봐왔거든요. 어떻게 싸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인가. 2만 달러대의 프리우스처럼 저렴하게 공급해서 결국 대중에게 침투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에 충분히 이 정도 사이즈로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로보택시와 연결되고 그리고 동시에 2만 달러대의 자동차도 이 비슷하게 찍어낼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미 그 2022년도에 이 벌써 흔적들, 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도를 그리고 있는 것에 다 어떤 뿌리가 바로 이 테슬라의 총 수석 디자이너가 그때 인터뷰했던 그 사진들이 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 뒷변에 보면요. 지금 어떻게 그림을 다 그려놨죠. 지금 뒤에. 그러니까 저 그림들이 다 참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형의 자리 두 사람이 앉을 만한 그런 로보택시가 지금 오른쪽에 예상도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결국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날 건데 일단 버터플라이 윙을 가동시킨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정말 이 인기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세미트럭 소식입니다. 자, 요즘 세미트럭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이제 세미트럭도 임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지금 이 세미트럭을요. 그동안 많은 소매업체들,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들이 구입을 해서 테스트하고 스스로 지금 실제로 실전 배치해서 움직이고 있는 펩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또 서프라이즈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DHL입니다. 여러분 DHL 잘 아시죠? 물건 배달하는 이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DHL이 본인들이 이미 조용히 테슬라 세미트럭을 테스트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테스트 결과 그리고 운전자의 반응 등등 지금 DHL이 기대 이상의 우리가 이 결과를 다 얻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반응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HL이라는 회사는요, 그동안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이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 그러니까 이 많은 오염원들을 트럭으로부터 배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거든요. 사실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이 큰 트럭들은, 사실 달리면서 어마어마한 오염원들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오염의 이 대기 오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큰 트럭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큰 트럭에 어떻게 하면 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트랜스포테이션, 이 딜리버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사실 가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갈돼 버리면 어떻게 배달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쯤에 이미 테슬라에게 우리에게 세미트럭 10대를 보내달라. 첫 번째 주문한 이 소매업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소매업체들 중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펩시가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가장 많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줬고요. 워마트가 있고, 카스코, 시스코, US 푸드, 그리고 여러 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큰 소매업체들의 상당수가 이미 테슬라 세미트럭을 사전에 주문을 해서 그 주문 한 다음에 물건을 이제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펩시가 테스트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쓰고 싶은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 쪽에서는 이제 배터리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다른 모델 Y, 모델 3 그리고 다른 이 사이버 트럭도 해야 되다 보니까 배터리 수율 자체가 많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특히 배터리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4680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야 그래야 효율이나 에너지의 어떤 여러 가지 소위 만들어내는 폭발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 뭐 4680 배터리가 여기에 다 넣을 만큼 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드디어 때가 온 거죠. 이제 LG도 공급하고 파나소닉도 공급한다니까 이제 뭐 세미트럭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요,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좋은 반응 나왔는데, 현재 DHL도 여기 테스트를 하고 나서는 그들의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대를 월등히 뛰어넘었다라고 핑크빛으로 할아버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 테스트한 달린 길이를 보면요, 디스턴스죠. 거리를 보면요, 무려 3,000마일을 달렸다고 합니다. 자, 어마무시한 거죠. 3,000마일이면. 이게 이제 5,000km예요. 여러분, 그 5,000km면은 아마 서울 부산 거리가 500km 같이 안 되는 거, 한 400km 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그러면 지금 그 10배를 오고 간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뭐 충분히 테스트가 되겠죠. 이 정도로 달렸으면요, 5,000km를 달렸다? 이 정도면 뭐 여기에 당연히 변수도 나올 거고 뭐가 문제가 있다, 전기차에 뭐가 문제가 있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로, 디스턴스는 충분히 테스트하고 나서 그 테스트 후에 우리의 기대를 월등히 뛰어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요, 위에 초록색으로 하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2week 트라이얼, 2주간의 테스트를 해본 결과, 테슬라가 평균 마일당 1.72kWh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는요, 50마일 평균, 대부분의 50마일을 찍었다 하는데 50마일은요, 한국의 80km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자, 80km면 한국의 고속도로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보통 한 60km, 70km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80km면 꽤 빠른 편이죠. 근데 미국에서 50마일이면요,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70마일, 65마일 정도 달리거든요. 근데 트럭은 뭐 이 정도 50마일이면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1.72 정도 평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독일에서 광고했던 거 보면요, 보통 마일당 2kWh 조금 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최신 버전이니까 더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얘기했던 대로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핑크빛으로 하려던 거 보시면요, 자, 지금 풀리 다 채웠을 때 뒤에 이제 가득 채울 거 아닙니까? DHL의 무게를. 근데 파운드를 보니까 75,000파운드입니다. 보통 여기가 이제 80,000파운드가 맥스로 잡잖아요. 우리가 이 세미트럭을요. 근데 75,000이면 거의 다 채운 거거든요. 자, 75,000파운드를 채우고 나서, 자, 이게 390마일 정도 갔던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거든요. 자, 390마일, 625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완전히 가득 채워가지고요, 짐을. 보통 뭐 우리가 일반
그 워마트나 뒤에 음료수 가득 싣더라도요, 보통 이제 8만 파운드 안 넘기고 이제 싣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핑크빛으로 하는 가운데 부분 보게 되면요, 뭘 확인해 줬냐면은 DHL 이 트럭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득 뒤에 채워서 롱 디스턴스, 멀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 여러 물건들이 들어가겠죠.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사람들이 보내는 물건들이 다양하니까.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이 가득 채워서 싱글 차지 한 번 충전해서 충분히 보통 그 이 DHL의 기름으로 가는, 즉 이 가솔린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화석 연료로 가는 그러한 그 트럭이 보통 가는 그 양이랑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충전으로 충분히 보통 DHL이 가는 그런 전형적인 이 거리를 충분히 밟을 수 있었고, 그리고 세미 트럭이 원래 한 번 충전으로 500마일 간다, 즉 키로수로 804km를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하고 부산이 원웨이가 400km라고 했을 때에 왔다 갔다가 될 정도 수준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500마일이니까 이 한 번은 원웨이로 갈 수가 있죠. 가서 또 충전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테스트로 증명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운전했던 사람들이죠. 운전수들의 피드백도요, 지금 보시면은 overwhelmingly positive라고 합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펩시에서 우리가 발표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운전수들이 야, 옛날 트럭 이 화석 연료로 가는 트럭들 보면 아우 정말 지겨울 정도로 뭔가 따분하고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기름 냄새 많이 나고 뭐 어질어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 세미 트럭을 타보고 나면 정말 깨끗한 그 오피스에 들어가는 느낌, 굉장히 그 쾌적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깔끔하고 우주선을 타는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지티브할 수밖에 없죠. 힘이 딸리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막에서 더 힘이 좋게 치고 올라가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DHL에서도요, 테슬라 세미 트럭을 2주간 테스트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미국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기업들 있죠. 뭐 워마트랄지 카스코랄지 이들은요 전국적으로 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물량들을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 트럭들을 많이 운영하죠. 그래서 이런 그 이 배달 딜리버리 DHL이랄지 뭐 많은 회사들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너도 나도 뛰어듭니다. 이 말은요, 결국은 테슬라 세미 트럭이 지금 현재 이제 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세미트럭 공장을 빠르게 지금 지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현재 세미트럭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또 속도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가, 바로 이 젠걸러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그 유튜브 채널에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투자가 쉬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역의 공장에 드론 촬영하는 테슬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개미 투자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테슬라 마니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개미 군단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떠받치는 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런 개미들이 좋아한다? 그들이 끝까지 간다? 굉장히 많은 억만장자가 백만장자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일단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그 최근에 그 나왔던 사진들보다 훨씬 더 발전이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제 벽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사실 이제 기중기를 써가지고 이게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긴 트럭이기 때문에 높이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지역에 그냥 이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쭉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이제 특히 많아야겠죠. 주변에. 그러니까 공간은 충분한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walls have started going up. 이 벽을 쌓고 있죠. 이제 벽이 쌓이게 되면요, 사실은 이제는 이 지어가는 게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굉장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세미트럭이. 저 뒤에 보이시나요? 저 뒤에 이제 이 네바다 공장이요. 배터리도 만들고 저기에 이제 4680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기에 4680을 만들겠습니까? 저기 4680을 만들자마자 바로 이 세미트럭에다가 공장에다가 바로바로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든 것도 여기 공급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LG가 공급하는 것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LG가 공급하는 거는 또 사이버트랙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이제 LG나 파나소닉은 미국에다 공장을 짓기 때문에 텍사스 공장 근처에 이제 모델 Y나 뭐 이런 쪽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사이버트랙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세미트럭 이렇게 확정하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세미트럭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공장을 짓는 건요, 그만큼 수요와 대박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세미트럭은 최강자예요. 그래서 이 공장을 짓는 것도 앞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상하이 공장에 에너지 공장, 그 메가팩 공장 짓고 있잖아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수요가 많은 것부터 공장을 빨리 세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 싸움이고요. 굉장히 요런 그 세미트럭도 대박, 그리고 사이버트럭도 이제 올 말 되면 수익이 창출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버트럭이 플러스가 되고 세미트럭도 내년부터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 자동차만 해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추가되고 하면 여러분 테슬라 투자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요. 어쩌면 이게 굉장히 또 재미난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서 길 투자할 수 있도록 바이앤홀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교수였습니다.